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일반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간 장식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께서 특별한 강좌가 있다 그러셔서 저도 좀 배워볼까 하고 왔거든요. 네. 저 같은 일반 주부들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그러면 어떤 거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손님이 갑자기 찾아오시거나 그럴 때 네. 어떤 그 집안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걸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쉽게 이제 이런 일반 샵에서 우리가 쉽게 구해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장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간 장식도 되지만은 우리 식탁 테이블에 테이블 데코레이션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꽃을 한쪽에다 놓거나 아니면 또 중간 사이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분위기도 훨씬 더 업이 돼가지고 기분 전환도 되고 그런 분위기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집에서 모든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주방기구를 이용한 그런 작품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 그 조그만한 유리잔이라던가 또 유리 화병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너무 기대되는데요, 선생님. 지금서부터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 할까요, 그러면? 네.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배워볼 작품은 어떤 건가요? 이제 그 작품을 하기 전에 이제 플라워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게 뭐 깊이 빠지면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 주부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플라워 디자인은 그냥 서양에서 말 그대로 행해지는 꽃을 가지고 디자인하는 걸 갖다 플라워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플라워 디자인은 속해 있는 공간 장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간 장식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그 실내나 실외 같은데 또 공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연출할 수 있는 뭐 오브제라던가 화기라던가 이런 거 가지고 충분히 연출해서 그 공간에 이제 맞게 놓는 걸 이제 공간 장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공간 장식도 되지만은 그 테이블 데코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 데코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이제 그냥 초대해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우리가 과일이나 이렇게 놓고 먹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 꽃을 한쪽에다 놓고, 또 꽃을 장식을 해갖고, 좀 뭐 대화를 즐기면서 식사하면 훨씬 더 맛도 좋고, 또 기분도 좋고, 그래서 오늘 꽃을 테이블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요즘 유행하는 웰빙도 되겠네요? 웰빙 스타일도 되겠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오늘 작품에 쓸 재료 좀 알려주세요. 재료 소재는 이제 그 테이블 데코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꽃을 많이 쓰지 않고 저렴한 가격 선에서 테이블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이제 테크닉 없이 일반 주부들도 충분히 한 번만 보면은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잎세란이라는 소재인데, 요런 잎세란이 라인이나 선이 참 상당히 이쁘거든요. 이쁘고 요런 거 이제 요 바닥에 이제 깔아 놓을 거고, 나중에 이제 이런 그 가을 초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그래서 이런 좀 싱그러운 그런 만개 열매가 소재를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거베라의 어떤 그린이 있기 때문에 파스텔 톤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그린 거베라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데코레이션을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은, 우리가 초는 상당히 누구나 다 좋아해요. 이 초를 가지고. 그리고 이 초가 지금 향이 되게 좋거든요. 라벤더 향이 나기 때문에 아주 향도 좋고, 촛불을 켜놓으면 뭔가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그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를 가지고 한번 연출을 오늘 해볼게요. 선생님, 이게 지금 초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고요. 향도 너무 좋거든요. 이거 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초는 시장에 가면 물론 있지만은 일반 샵에서도 요즘은 많이들 이런 거 갖춰놓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뭐 초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 소재고, 소재 자체도 그렇고, 이런 유리 화기도 뭐 이런 일반 샵에서는 많이 이제 구입을 해놓거든요. 선생님,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좀 보고 싶어요. 얼른 좀 만들어 봐 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먼저 이게 테이블 데코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꽃을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라인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을 가지고 이건 이제 러너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이거에 하나의 어떤 러너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밑을 좀 한번 깔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 잎새라는 라인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잎새라는 라인을 넣을 때 그냥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놓으면 별로 이렇게 뻣뻣해요. 네, 딱딱하고 네. 분위기라서 네. 약간 서로가 어떤 교차되는 그런 분위기로 네. 이렇게 좀 놓는데 폭이 한번 30cm 정도의 네. 어떤 폭을 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래서 네. 간단하게 우리가 그린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놓는다면은 훨씬 더 분위기도 좋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제 유리화기가 있잖아요. 네. 제가 유리화기를 준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유리화기를 가지고 놓는데 이걸 두 군데 놓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뭐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놓으세요. 식탁이 조금 더 넓으면 유리화기를 하나 정도 더 놓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충분히 뭐 세 개, 원래 준비를 세 개는 해왔는데, 네. 이제 요 식탁이 좀 좁으니까 네. 두 개가 가지고 오늘 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놨잖아요. 네. 이렇게 놨으면은, 그 다음에 또 입세란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입세란이, 라인이 선이 있기 때문에 참 좋거든요. 네. 이제 입세란을 먼저 놓기 전에, 이거 먼저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선을 했는데 이 테이블 데코션은 너무 높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높이가 뭐 2, 30cm 이상 올라오면 그 서로 얼굴이 가려지기 때문에 네. 높지 않게 아주 네. 나지막하게 하는 건데 네. 이런 거를 또 이제 호리젠탈 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라인을 선을 살려서 네.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호리젠탈 라인이라 그러면 네. 지금 선생님 하시는 작품 보니까 조금 곡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예. 곡선을 말하는 평행선의 건가요? 어떤 곡선이라고 볼 아,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많이 올려놓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베라가 있는데 이 거베라를 가지고 이 거베라 몇성이 안 되니까 이거 네. 어디다 쓸까 하시는데 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런 건 이 캡을 네. 빼가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런 거베라에다 와이어를 안 껴놓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다 끼워서 와이어를 껴놓더라고요. 네. 뭐 이제 쓰기 편하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거 어떻게 왜 이거를 철사 와이어 처리를 이게 한 이제 걸까요? 농장에서 하다 보면 이게 잘 부러져요. 아, 부러지기 네. 때문에 부러지지 말라고 와이어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양 꽃꽂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선을 많이 살리라서 휘어서 쓸 수도 있게 그래서 이제 와이어를 놓는 것 같아요. 이건 예. 제 생각이고요. 예. 확실히 그 농장의 어떤 이미지는 모르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와이어를 끼워 놓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냥 이 캡이 있을 때랑 없을 예. 때랑 굉장히 또 멋이 틀려요. 예, 그렇죠. 캡이 있을 때는 캡은 사실 이게 농장에 어디든지 다 캡을 씌우거든요. 왜냐면 네. 이게 상처가 금방 나가지고 검해져가지고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캡을 씌워놓는 거는 뭐 어느 농장에 가도 다 캡을 네, 씌워놓거든요. 요거는 뭐 좀 간단해요. 그냥 아주 딱 잘라가지고 아깝지만은 네. 예? 그냥 띄워놓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아우, 너무너무 이뻐요. 네, 그래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한 생씩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요. 다시. 뭐 거베라 두 송이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네. 어느 계절에 하면 더 좋을까요? 네. 어느 계절에 하면 더 좋을까요? 어느 계절에 하느냐면 꼭 어느 계절은 뭐 없어요. 또 가을에 하던 봄에는 또 봄꽃으로 충분히 연출할 네. 수 있고 네. 이런 그 잎새란 소재는 뭐 사실상 계속 겨울이든 봄이든 계속 나오는 소재이기 아, 때문에 예. 어느 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제 요 만개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만개 소재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싱그럽거든요. 그냥 이렇게 놨을 때 너무 단순하지만은 네. 또 요걸 하나 놓음으로써 우리가 좀 더 싱그러움을 좀 더 한껏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만개 같은 경우는 가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주부들은 좀 손에 찔리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만개도 어느 계절이나 나는 재료인가요? 아, 만개는 그 한 여름서부터 네. 가을까지 나오는데 여름에는 좀 잘 떨어져요, 얘가. 얘가 이제 많이 연글었을 때 지금쯤에는 좀 안 떨어지는데 네. 6월달, 7월달에도 나오는데 네. 막 떨어져가지고 좀 쓰기가 나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빨개져가지고 네.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아, 너무 이쁘겠는데요? 네. 먹을 수는 없나요? 아, 옛날에는 먹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거 말고도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이거는 안 먹는 것 같아요. 빨갛게 익었을 때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모르고 막 따먹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연출을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냥 쉽게 하는 거고 이렇게만 놓게 되면은 그다음에 다 됐거든요, 거의. 선생님 손길이 마술 같아요. 하나씩 올려놓을 때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작품이 완성 막 돼가는데요. 이렇게 이제 초도 너무 이렇게 경직에 딱딱 놓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약간 띄엄띄엄 놓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딱딱 분위기가 딱딱해지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놓고 너무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넓게 놓으면은 우리가 음식도 놔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좁게 해서 놓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촛불을 켜볼까요? 네. 아우 선생님 촛불을 켜니까 너무너무 더욱더 아름다운데요. 네네. 저 며칠 후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네. 저 그때 한번 꼭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예, 한번 연출해 보세요. 이거는 뭐 크게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일반 샵에서 구입해 가지고 네. 연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네. 결혼기념일이니까 네. 한번 해보셔 가지고 네. 아주 즐거운 밤 되시고 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신랑분이 네. 되게 즐거워할 거예요, 아마. 네. 이런 네. 부분이 있구나, 이런 네. 것도 있고. 사실 이렇게 테이블 데코레이션, 이거는 아주 되게 단순하면서도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오늘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오길 너무 잘한 거 있죠.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네.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바깥에 이렇게 요즘 날씨가 되게 선선하잖아요. 그래서 선선하니까, 이제, 바깥을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제 과일나무라던가 이런 게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기도 네. 하고, 배나무도 그렇고, 근데 들판 쪽을 쳐다보면은, 꽈리가 참 이쁘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싱그러움을 우리 그 집안에다 집안으로 옮겨서, 예, 예. 옮겨서 놓을 네. 수 있게 네. 리스라는 형태를 한번 해보는데, 리스는 우리가 있잖아요, 사실 쉽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라는 거를 생각하면 리스는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네.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리스를 만들어가지고 네. 뭐 나무에 걸기도 하고 현관에다 이렇게 걸기도 하고 네. 집안에다 놓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저 꽈리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하는데, 꽈리가 사실 드라이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저걸 말리다 보면 뭐 만들어 놓고 말리면은 네. 상당히 이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걸 리스를 만들면 네. 1년 내내 벽에 걸어둬도 네. 충분히 장식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싱그럽고 색깔이 참 이뻐요. 네. 요즘은 시기적으로 그린에서 어떤 네. 그 빨강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그린과 주홍색 그 색깔 자체가 네. 상당히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리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빨리 만들러 가봐요. 네. 선생님 오늘 작품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필요한가요? 아, 작품이 이제 그 리스인데, 네. 리스가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물론 이제 다양하게 소재를 섞어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주부들이 우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네. 꽈리라는 소재만 가지고 오늘 했는데, 이 꽈리는 옛날에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네. 이걸 까가지고 이걸 불면은 그 네. 꽈리가 막 그 벌써 소리도 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 이게 극과리예요? 예, 예. 네. 그전에는 이제 많이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잘 안 하고 네. 이제 사는 꽈리가 있잖아요. 네, 네.
선생님, 그리고 예. 이거는 뭔가요? 요거는 이제 리스라는 건데, 요게 자체가 리스라는 건데, 네. 요 리스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리스라 그러면 둥근 이렇게 원형을 말하나요? 예. 근데 요런 거는, 옛날에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막 그 나무 가지나 이런 거 포도덩굴이라던가 등나무라던가 오동추라 이런 거 가지고 이 리스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런 게 되게 많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아예 이렇게 전체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입해 가지고 편하게 리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요건 이제 주트라는 건데, 요게 이제 뭐 나무 껍데기 소재래요. 근데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어떤 그 섬세하고 임팩트한 그런 분위기로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써볼 거예요. 이제 리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이제 유의사항이 조금 있고 균형이 있는데 여기와 이 공간과 여기가 비율이 있거든요. 이 비율은 1대 1.6대 1이에요. 그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이 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지금 현재는 생화지만은 이걸 넣을 때 어떤 흐름을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리스는 어떤 해도 물론 뭐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지만은 이렇게 붙이면 되게 딱딱하거든요. 딱딱하고 그리고 어떤 벽면 장식에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상당히 강조를 해줘야 돼, 리스는. 그래서 어떤 흐름을 주기 위해서 어떤 놓는데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이건 이렇게 놓으면 딱딱하기 때문에 옆면은 이런 그림과 이런 소재가 약간 보이게 옆면을 이용하는데 180도의 라운드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가면서 바닥이 이렇게 당에 닿게. 왜냐면 옆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뒷면이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리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생화 본드로 붙여도 되는데 생화 본드로 붙이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루건으로 쉽게 핫글 누르는데 약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뜨거운 거로 이렇게 하면 얘가 타지 않느냐 뭐 이렇게 했는데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 각도는 약간 뭐 한 15도에서 그 정도 선이면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는 요걸 뭐 깨끗한 거 다 잘라가지고 이거를 우선 이제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되도록이면 보이게 붙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여기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이 느낌이 좋거든요. 부드럽고. 그래서 이걸 먼저 이제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은 이제 빼고 좀 순서대로 이렇게 좀 작으면 작은 것끼리 이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큰 거 붙이고 작은 거 붙이고 그러면은 큰 게 너무 탁 눈에 튀기 때문에 좀 매끄럽고 섬세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따로 놓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예, 선생님 이제 작품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가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에 있든 담장 위에 있든 호박이 막 연상돼요. 그렇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마르면 완전히 말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뭐 한 2, 3년 정도는 충분히 색깔도 변하지도 않고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화사할 수도 있고 또 집안의 어떤 공간 장식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어디다 걸어두면 제일 좋을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거실도 괜찮지만은요. 예를 들어 화장실 문이라던가 애기들 방이라던가 들어가는 좀 입구에 문에 걸어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할 때 이거 말고 다른 소재가 있다면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다른 소재가 있다면은 아까 썼던 저런 그 망개 열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쓸 수도 있고요. 또 뭐 그 꽈리 얘가 꽈리니까. 저 고추 있잖아요. 고추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그 열매 소재 그런 소재 상당히 가능해요. 이번 추석에 시골 가면 고추를 가져와서 한번 고추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옥수수도 괜찮고요. 뭐 그다음에 또 이제 솔방울 있잖아요. 겨울에는 솔방울 그 열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방울 같은 경우는 이제 했으면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때 그때 스노우를 좀 뿌려주시면은
훨씬 더 분위기도 운치도 있고 크리스마스를 어떤 장식을 할 수도 있죠. 저희가 주변에서 늘 보는 재료들인데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재료가 무궁무진하네요. 우리가 이 꽃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보이는 것 자체가 소재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소재를 어디에 응용을 할까, 어디에 TP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창의력이 많이 발휘가 되죠. 근데 이제 요걸 다 마무리 지면은 이 주띠가 남았잖아요. 이 주띠 남은 거를 갖다가 지금 조금 약간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엉성한 데가 있거든요. 사실 주티가 이 원리가 그런 엉성한 이렇게 구멍이 좀 나 있는 데를 이렇게 하나하나 곳곳이 주면서 어떤 아주 임팩트하게 어떤 섬세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요거 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리본을 우리가 이제 요 리본을 그냥 거는 것보단 리본이라는 거를 가지고 데코레이션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완성품은 훨씬 더 이거보다 이쁘고 정말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리스 형태는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이 1이면은 이 공간이 1.6이에요. 그래서 요게 1이고요. 그래서 1대 1.6대 1이에요. 리스의 비율이 그러거든요. 이거 이제 해놨으니까 이거 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난 데를 이제 튜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런 거는 되게 지저분해져요. 어떻게 막 이게 자체가 막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사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이런 주트도 시장에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색깔도 되게 다양해요. 이렇게 약간 핑크색도 있지만은 그린색도 있고 아이보리색도 있고 자연적인 소재 색깔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해요. 색깔이. 이제 이렇게 주띠를 이렇게 넣는 거는 물론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도 있지만은 이 공간을 이제 뭐 너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사이에 놓으면서 어떤 좀 더 자연적인 얘도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좀 더 강조를 하면서 어떤 임팩트한 거를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됐는데요. 이 작품을 만들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런 거 한 번만. 주의할 점은 이제 얘가 시장에서 이번에는 막 갖고 와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글루건을 할 때 좀 자꾸 떨어지거든요. 사와가지고 한 3, 4일 정도만 내비뒀다가 글루건 그러면은 오히려 조금 나중에 건조한 다음에 붙이면 훨씬 더 잘 붙고 그다음에 이런 공간 처리를 할 때 지금 공간이 많이 났는데 이런 걸 조금 더 임팩트하게 붙여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한번 벽에 한번 걸어봐요. 그럴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본까지 처리를 해주는데 리본도 이 꽈리의 색깔에 맞춰서 같이 이런 색깔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좋은 작품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도 더 좋은 거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을 뵐 때마다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작품을 알려주시겠어요? 이번 작품은 이제 그 손님을 초대했을 때나 네. 또 손님이 오셨을 때 어떤 네. 그 집안 분위기를 좀 더 바꿔놓고 싶고 네. 또나 집안에 보면 콘솔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콘솔에다 좀 공간 장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런 콘솔 위에는 무슨 화병이라던가 화기라던가 아니면 좀 조그만한 그 오브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은 그 화기에다가 OIC를 좀 놓고, OIC 폼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렌지를 한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꽃 자체가 오늘 이 화기에는 좀 꽃을 위주로 좀 오렌지 할 거거든요. 네. 어, 선생님 설명으로는 네. 저희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네. 저희 같은 초보자도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어떤 그런 표정, 물론 꽃이기 때문에 표정을 읽을 줄 알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OIC에다 꼽는 거기 때문에 네. 큰 형태를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그 화기에다 그냥 자연스럽게 담아본다는 느낌으로 꼽는 거기 때문에 쉽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선생님 저희 같은 초보자를 위해서 네.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한번 네. 배우러 가볼까요? 네, 지금 가보시죠. 네. 네, 선생님 오늘 이것들이 다 오늘 만들 작품의 소재들인가 보죠? 네. 소재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소재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네. 이제 아까 내가 오렌지라 그랬는데, 네. 오렌지라는 거 자체는 네. 우리가 이제 몸에 코사지라던가 부케 말고는 네. 모든 그 형태적으로 꼽는 거를 오렌지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 오렌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 화병이라던가 네. 또 이제 화기라던가 이런 거는 항상 화병은 그래도 이제 괜찮은데 네. 이런 화기 같은 경우는 혹시 이런 데가 이제 물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OIC를 이제 OIC 폼을 넣기 전에 네. 항상 얇은 비닐이나 셀로판지를 깔고서 네. OIC를 넣는 게 좋아요. 나중에 네. 이제 이걸 안 넣고 OIC를 하게 되면은 네. 물이 밑으로 흘러서 중요한 어떤 좀 고급 그런 가구가 네. 물에 젖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런 걸 조심하게 생각해서 네. OIC 폼을 세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소재는 네. 오늘은 되게 이제 요 화기에다 자연스럽게 네. 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꽃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소재는 이런 그 카샤브랑크라는 꽃이에요. 이게 네. 이제 이런 종류가 뭐 시베리아도 있고 뭐 마르코폴로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건 카샤브랑크라는 꽃이고 네. 백합하고는 틀린 건가요? 예, 백합하고는 좀 다르고요. 백합은 백합과고 속하고 네. 이건 이제 나리과에 속하는 거죠. 네. 이 자체는 그래서 네. 생각하시고 이건 기린초예요. 뭐 네. 이제 들판에 가면은 기린초가 상당히 많이 참 이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린초 이게 이제 블루초라는데 요거 블루초 자체는 꽃이 되게 오래 가요. 네. 오래 가서 이제 아마 블루초라고 이름을 네. 붙였나 봐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요건 이제 연밥이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그 산에나 이런 그 밭두기라 그러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집 뒤에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장로수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게 장로수 자체는 어떤 그런 선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동양꽂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잘 하시고 또 어떤 동양적인 우리 한국적인 거를 좀 훨씬 풍기기 때문에 요 소재를 많이 이용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건 그린 소국이고요. 요건 이제 풍선주고요. 제가 생각보다 이 풍선주가 되게 좋아해요. 쟤는. 왜냐면 그 싱그러운 어떤 열매가 달려있는 느낌도 있고 그린이 참 이뻐요. 자체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되게 그린을 이 풍선주를 되게 좋아해요. 정말 풍선처럼 생겼어요. 네. 뭐 장난기가 있다면은 네. 딱 따가지고 발로 빡 보면 뻥 소리가 나요. 그렇군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먼저 이제 이런 거는 할 때 이제 그 조금 주의할 점이 이제 그 아까 내가 이제 얘기했듯이 셀로판지 깔고 와시폼을 이제 세팅을 했는데 네. 이 화기 자체가 이 화기의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꽃을 꼽을 때는 항상 그 화기하고 꽃하고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화기에 맞게 또 화기의 어떤 형태가 이렇게 약간 뭐 콘 모양이잖아요. 완전 콘은 아니지만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꽃도 여기서 각도를 좀 주어가면서 꽃을 꼽는 게 첫째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먼저 큰 꽃을 먼저 꽂고 난 다음에 시작하고 물론 포칼 포인트도 주어지는데 뭐 여기서 이제 어떤 시각적인 걸 초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초보자들은 좀 오히려 더 못 꼽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조금 무시하고 나중에 이제 깊이 알게 되면 시각적 초점이나 포칼 포인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네.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꼽는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 큰 꽃을 먼저 꼽아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항상 꽃을 할 때는 칼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이제 습관화가 안 돼 있어 항상 가위를 사용하는데 가위는 사실 그 나무 자를 때나 가위를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그 꽃을 사용할 때는 가위로 해주는데 칼로 해주는데 칼은 상당히 안 써보신 분들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오히려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칼로 사용하는 게 진짜 좋죠. 선생님, 이 안에 보니까 이게 오아시스라고 아까 하셨죠?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집에서는 그냥 화병에다가 물을 넣은 다음에 꽃을 꼽아 놓거든요. 네네. 이렇게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 있다면 얘가 물하고 거의 뭐 다르지는 않아요. 얘가 물이 흡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죠. 화병에다 꼽으면은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넓은 화기라면 꽃이 한없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정하기 좀 힘들고, 요런 거는 이제 내가 한번 꽂고 싶은 장소에다가 한번 꼽아 놓으면 그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또 꽃을 이게 수분이 금방 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한 반 컵 정도라도 물을 부어주시면은 훨씬 더 꽃을 오래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먼저 꼽을 때 큰 꽃부터 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지금 그 카샤브랑카라 그랬는데 이 꽃을 먼저 꼽을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꼽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컨셉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웃라인이나 뭐 어떤 전체적인 거를 생각해서. 오늘 어떤 모양으로 꽂으실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요거 이제 요 형태대로 그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꼽아줄게요. 사각 모양, 지금 화기가 사각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사각 모양은 형태를 살리면서. 그래서 왜냐면 항상 그 오브제나 어떤 화기를 사용했을 때는 그 화기에 맞게 꼽아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화기는 동그란데 사각으로 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화기는 요만한데 너무 또 이렇게 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또 높이 꽃도 너무 화기는 뭐 이제 작은데 너무 높게 꽂는다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런지 이거는 실내에다 놓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너무 거추장스러우면은 오히려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그마치만은 이쁘게 자연스럽고 한번 꼽아볼게요. 잎사귀는 많이 다 따주네요. 딸 때는 그 물론 따면서 꼽아주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다 마지막 한 다음에 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습관이 되다 보니까 따는 것 같아요. 잎사귀를 따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그린 소재가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크고 그러면 오히려 꽃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퍼져 있을 때 보면 오히려 화병꽂이를 했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져 있을 땐 좋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처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로 약간의 이제 보이지 않게, 이게 이제 보여지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피아라는 끈이 있는데 이 끈 자체는 열대 지방에서 나온 나무 껍데기 소재래요. 그래서 얘도 우리의 그 시골에 가면 볏짚 있죠. 볏짚을 그냥 마른 상태에서 묶으면 끊어지거든요. 볏짚을 물에 적셔가지고 떡메라 그러나? 거기다 치면서 하면 안 끊어지듯이 이 라피아 끈도 물을 적시지 않았을 때 끊어지는데 물을 적시면 단단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냥 이게 너무 많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너무 묶고 형태를 살렸다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이뻐요. 그래가지고 살짝만 그냥 얘가 이제 소재 자체가 시베리아나 이런 종류는 이렇게 빳빳이 쓰는데 카샤브랑카 이런 꽃은 약간 처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이게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조금 처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오히려 조금씩 이런 소재를 써서 표정을 조금은 너무 이렇게 빠따따 해는 것보다는 살짝 살려줘서 어떤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평상시 다른 뭐 꽃이 대가 좋다던가 물으로 좋았을 때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지. 하나의 기법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꼭 특별히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하는 디자인 하는 사람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묶을 때는 이게 묶음 자국이 보는 이를 하여금 뭐 이렇게 거부하는 이렇게 딱 뭐 묶었다 이런 표시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나중에 다 가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백합에 보면 여기에 무엇이 있었던 것 같은데 꽃술이요. 이거는 없네요. 꽃술이요. 아, 꽃술이요? 네, 꽃술은 피기 전에 다 따줘야 돼요. 왜냐면 이 꽃술이 있을 때 보면은 꽃가루가 떨어져서 묻어지면 잘 지지도 않고 지저분해지고 시들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꽃술이 또 옷에 묻으면은 잘 안 져요. 뭐 한 달이 지나도 잘 안 져요. 그래서 그런 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할 때는. 오늘은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까요? 이쁜 작품. 그래서 그 화기에 이제 콘솔에 놓는 거니까 그냥 저는 사실 되게 자연적인 소재나 자연스럽게 꼽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인위적인 거보다. 뭐 어떤 선생님들은 여기에다 막 철사로 뭐 묶고 뜨고 막 하는데 저는 그런 소재는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왜냐면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내가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꽃꽂이의 그 기본적인 거는 이 자연을 욕심이 많아서 우리네 인간은 그거를 갖다가 내 집에 내 머리맡에 두고 싶어 한 욕심 때문에 의해서 꽃꽂이가 생긴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한 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가만히 꽃을 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꽃이 좋아서 제가 꽃을 했듯이 우리네 인간이 참 욕심이 한이 끝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인위적인 꽃을 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을 갖다가 우리 집 앞에 우리 안에다 옮겨놓은 듯한 느낌. 그리고 왜 우리가 시골에 살았을 때 보면은 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 학교 끝나자마자 산에 같은 데 가면 진달래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막 산에 가서 꺾어가지고 그냥 하나를 안았을 때 그 기분이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꽃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 기분이. 근데 그런 기분을 가지고 꽃다발을 했을 때는 안 나와요. 그게 우리네 어떤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게 꽃을 꼽아야겠다 는 생각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길을 가다가 너무 꽃이 예쁜 꽃이 있어서 꺾어다가 집에다 꽂아놔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꽃이 생명을 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안 있어서 그랬던 건가 봐요. 그렇죠. 아까 연밥이라 그러셨죠? 네. 연밥도 이렇게 꽃 화재로 사용을 하니까 또 다른 멋이 있어요. 이제 연밥이나 연꽃은 불교의 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불교는 안 다니지만은 어쨌든 그 연밥은 우리네 어떤 그 정서에 상당히 맞는 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꽃을 하셨으면은 이 연밥이나 이런 거로 어떤 아웃라인을 설정을 좀 해주는 게 오히려 꼽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동양 꽃꽂이에서 주지라고 할 수 있나요? 꼭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주지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여기서는 이제 주지라는 거 개념보다는 어떤 포칼 포인트에 어떤 초점을 맞춰 나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거 풍선꽃이라고 하셨나요? 풍선초. 풍선초라고 하셨나요?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재료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지 않았던 꽃 재료들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나요? 이것도 사실 그 시장에 가면은 상당히 많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꽃이에요. 뭐 이렇게 수입해서 요즘 뭐 수입한 꽃들이 많다 그랬는데 전혀 우리네 시골에서 많이 나는 꽃이에요. 풍선초도 그렇고 연밥도 그렇고 장로수도 그렇고 거의 지금은 뭐 수입 꽃은 전혀 없으니까요. 시장에 가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꽃들이에요. 가격이 비싸지는 않나요? 이거는 꽃이 조금 있으니까 가격은 조금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이 가격을 또 큰 의미를 둔다면은 뭐 그 정도 가격이라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일주일 정도 볼 수 있으니까 그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안에다 이렇게 꼽을 때는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꼽으면 손이 이런 데 닿아가지고 이 꽃이 상처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꽂고 손은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꽃이 전혀 다치지 네. 않으면서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됐나요? 이제 요게 네.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네. 옆에서 봐서 그런데 네. 요게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게 네. 봤을 때 보면 옆면에서 네. 봤을 때 보면은 네. 각도가 이 앞과 이 뒤가 한 약간 공차가 10도 정도 이렇게 기울게 네. 부탁 이렇게 기울으면 너무 보기에 흉하거든요. 네. 없는 듯 있는 듯하게 살짝만 어떤 각도를 주면서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콘솔 앞에 딱 놓으면은 네. 내 눈에 한꺼번에 이 꽃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네. 너무 낮게 꼽으면은 이게 꼽은 등 많은데 하면 이제 이게 가을해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는 앞에다 놓고 일종의 그러면 예. 벽면 가는 쪽이 예, 조금 예, 더 높아야 예, 되겠네요. 벽면, 예. 그래야 왜냐면 앞쪽이 라운드 형태가 아니고 네. 일방향에서 벽면 장식이니까 네. 이것도 하나에 네. 그래서 길게 이런 거는 해서 끝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것보다는 네. 끝이 하늘하늘하게 살짝만. 예, 어떤 흐름을 이렇게 주듯이 네. 보여주는 게 좋죠. 네. 저희가 꽃을 고를 때 주의점이 혹시 있을까요? 꽃을 고를 때는요, 보면은 이제 특히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장미는 데가 없는데, 네. 꽃을 볼 때 첫 번째, 예를 들어 장미를 얘기를 해보자 보면 장미는 딱 들어봐서 무게감이 있거나, 네. 그리고 꽃이 잎이 깨끗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대가 굵거나, 네. 키가 크거나, 또 송이가 크거나 이런 네. 종류고, 네. 이런 소국 종류는 네. 특히 꽃은 정면으로 이제 시장에 보면 쫙 있기 때문에 볼 네. 수가 있는데, 네. 잎을 못 봐요. 네. 그래서 잎 같은 거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네. 잎이 병이 있나 없나 이런 네. 거. 또 시베리아 같은 이런 카사브랑카도 잎을 보면서 잎이 요즘은 전박에 많이 생기거나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잎 종류, 그리고 네. 이런 종류도 잎파리를 보면서 전체적인 꽃의 표정을 보는 거죠. 네. 라피아나 이런 거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그 꽃을 네. 펴주는데 요 풍선채 이 꽃은 네. 조금 빨리 다른 꽃보다는 빨리 시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충분히 물을 따로 잘라서 물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야생초 같이 네. 꽃이 되게 이뻐요. 이것도 근데 이제 큰 꽃에 지금 이런 게 눌려서 그렇지 자연스럽기는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꼽았다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마무리를 해주는데 지금 장록수가 있거든요. 네. 장록수를 약간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지금 이렇게 교차되게 서로 네. 넣을 거거든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야산에 같은 데 가면은 네. 우리 충청도 말로는 덩푸살이라 그래나? 네. 덩풀이 이제 등나무, 달의 덩쿨이라든가 네, 네. 이런 거 막 가시덩풀하고 달의 덩쿨하고 막 칡덩 막 엉켜가지고 네. 그 공간 안에서 야생화가 한두 송이 펴 있는 그 모습이 상당히 나한테는 좀 되게 꽃을 해면서 네. 산에 어떻게 가면 그런 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야산에 있는 그런 네. 덩푸사리를 우리 집 앞에 옮겨놓은 듯한 네. 자연적인 어떤 네. 거를 연상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장로수 자체가 네. 그 약간 곡선이 있고 또 되게 흐드러진다 그럴까? 네. 그렇잖아요. 이 느낌이.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서로가 교체되게 한번 꼽아볼게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그 선이 뭐 동약꽃 같으면 선을 살려야 되고 그렇지만 물론 이것도 선을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선이 아니라 동약꽃에서는 어떤 여백의 의미를 네. 주면서 공간을 주고 네. 그 선을 살리지만 이거는 그런 선이 아니고 네. 어떤 그런 서로와 자기들끼리 어떤 교차되는 네. 교감하는 그런 그 느낌으로 네. 어떤 그 선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덤프사리를 보면은 그 뭐랄까 하나의 그 자기들끼리 서로 뒤엉켜서 사는 네. 그 모습에 그 중요한 꽃 한 송이 야생화가 피어있을 때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네. 쟤네들이 더 덤프사리 사이에 네. 꽃을 쟤네들이 보호막이 되는구나 네. 그런 느낌이 보호막, 들고 예. 그래서 우리네 인간도 항상 어느의 어떤 그 보호 아래 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렇게 살고 있고 네. 또 지금은 어른이 돼가지고 내 아이를 그렇게 내가 보호해주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는
그 자연적인 어떤 생각이, 저는 그냥 되게 그런 데다 그 자연을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자신이. 네. 이거는 뭐 가리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그 뭐랄까 노무라 잎이라 그러나, 노무라 잎이나 팔소니 잎이나 또 그 몬스테라나 이런 걸 가지고 아웃라인 다 이렇게 가려주는데 네.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꽃은 잎에 꼽아놓고 그냥 아웃라인을 그냥 빡빡하게 이걸 꽉 채워놓으니까 네.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끼를 이 오아시스만 딱 그냥 가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그냥 줄기 자체도 내추럴하게 그냥 보여주는 네.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이파리 소재 같은 걸 잘 안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편백도 쓰기도 하고 무슨 뭐 청지목도 쓰는데 저는 지금 그거 소재를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그분 쓰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그 각자의 어떤 디자인 하는 거는 각자의 어떤 거에 맡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거 밑에 비닐도 가려주고 오아시스도 가려줄 겸 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살짝 앞에 이제 그 우리가 묶듯이 이걸 묶는데 꽉 묶는 것보다 왜 우리가 그 나무 묶잖아요. 뭐를 할 때 보면은 나무로도 묶고 집단도 묶고 할 때 묶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묶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떤 소재 자체와 이 꽃이 그냥 하나의 묶음이 그냥 이 화기 안에 담아 있는 느낌. 네. 어떤 형식은 없는 거죠? 예. 큰 뭐 묶는 형식은 큰 건 없어요. 이렇게 이쁘게 너무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묶어만 주시면 되고요. 깔끔하게 정리만 해준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앞에서. 완성품인가요? 네. 그러면 어디다 놓을지 빨리 선생님 들고 가봐요. 예, 그럴까요? 네, 선생님께서 지금 이 콘솔 위에 놔주셨는데요. 작품을 활용 용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짚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꽃들은 우리가 이제 손님들을 초대했을 때 아까도 말씀 주신 꽃인데 이제 화기에 맞게 굽는 거고요. 들어왔을 때 현관에 딱 들어왔을 때 손님이 꽃이 딱 첫 번에 보여줬던 그 부분.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손님의 배려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이제 딱 들어온 입구라던가 그런 데다 아니면 어느 때 보면은 신발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약간 콘솔 비슷한 데 있거든요. 그런 데 입구에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는요 오늘 선생님이 작품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또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저희 삶을 빛나게 해주는 빛나는 조연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아유, 괜찮아요. 전 제목도 생각 못하고 했는데, 또 제목까지 붙여주니까 더 좋죠. 선생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 작품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